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시고 오셨죠? 아마 잘 보내시지는 못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좀 신경 쓸 게 좀 많았어서 주말 때 최근에 증시가 어차피 그냥 이란 얘기 나오면 올라가고 내려가니까 이란 얘기를 계속 볼 수밖에 없었는데 지난 주말 동안 뭐 날씨는 전반적으로 괜찮았는데 증시 날씨가 좀 걱정되는 주말이었습니다. 왜냐면 다 아시겠지만 이란이랑 미국이랑 협상이 파키스탄에서 있었고 이 뉴스가 뭐 토요일도 하루 종일, 일요일도 하루 종일 저도 뉴스를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나왔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협상이 결렬됐죠.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협상이 결렬됐음에도 불구하고 증시에는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아주 다행이라고 볼 수 있죠. 이유가 당연히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번에 1차 협상이 결렬됐다고 대화 테이블이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 2차 협상이 지금 바로 있을 거라는 지금 얘기가 뭐 이어서 나오고 있고 아직 일정은 안 나왔거든요. 여튼 결렬이 됐는데 2차 협상이 금방 있을 거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보는데 일단 이란 이슈가 전쟁 난 지 벌써 2월 28일에 시작을 했으니까 한 5주 6주차 넘어가죠. 이제 사실 나와도 증시에도 이제 나쁘게 말하면 피로도가 쌓인 거고 좋게 말하면은 뭔 얘기 나와도 이제 슬슬 시큰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랑 비슷하죠? 처음에 2022년에 2월이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됐고 지금도 4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진행 중이지만 이 얘기 뭐 나오든 말든 관심도 없죠. 뭐 전선이 어떻게 됐다. 뭐 봄에 대공세를 해가지고 뭐 몇 명이 더 죽어나갔다 뭐 이런 얘기 나와도 뭐 별 얘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점점 시장이 이제 뭐 악재에 둔감해지는 제가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튼튼한 바닥은 갑자기 호재 나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악재 얘기 나와도 시장이 어쩌라고 할 때라고 그게 지금 같은 구간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리고 오늘 종합지수 체크를 하고 주말 동안 있었던 얘기 보고 그리고 오늘 시장보다 좀 더 세게 움직인 애들 그리고 앞으로 대장 될 애들이 슬슬 보이죠. 그래서 그런 애들까지 한번 빠르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마이너스 0.8 그리고 코스닥이 플러스 0.5니까 오늘은 코스닥이 좀 더 좋았어요. 근데 코스피 빠지게 만든 주범은 당연히 시총 1등인 삼성전자였습니다. 하이닉스는 괜찮았는데 삼전이 좀 안 좋았고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증시 보셔서 아시겠지만 반도체가 좀 괜찮았어요. 종합지수는 보합이었거든요. 왜냐? 파키스탄에서 협상하기 전이었으니까. 그래서 반도체만 좀 괜찮았고 이게 우리나라 좀 훈풍 올 수 있었는데 하이닉스는 괜찮은데 삼전은 좀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기준으로 보면은 시총 상위 중에 좀 세고 괜찮은 종목들이 많이 제법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시장 국내 증시 기준으로 전체를 보면은 제일 셌던 게 이제 통신 장비라고 볼 수 있고 반도체에서 삼성전자는 안 좋았는데 소부장 같은 중소형주 괜찮은 게 좀 많았고 전력 설비에서 신고가가 또 추가됐고 더하면은 협상이 결렬된 건 맞으니까 전쟁 수혜 테마주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알루미늄 관련주, 뭐 비료 관련주, 종이 포장재, 그러니까 뭐 골판지 관련주 뭐 이런 애들 정도 괜찮았고 여기에 더하면은 뭐 피팅 밸브 얘도 전쟁 수혜라고 봐야죠. 이게 플랜트가 다 부서졌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복구하려면 또 개장용 피팅 밸브 이런 것도 필요하니까 뭐 이런 것도 봐야 되고 또 하면 뭐 바이오 안에서도 좀 회복을 세게 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왔고 또 우주항공 테마 뭐 이런 애들 정도 전쟁이랑 관계가 없는 애는 얘 딱히 관계 없죠. 얘도 별로 없죠. 얘도 별로 없고 얘는 관계가 있는 애들이었다. 그리고 반도체는 금요일날 미국장에서 IT가 좋았음에도 우리나라는 딱히 뭐 없었는데 삼전닉스는 큰 게 없었지만 소부장인 애들은 괜찮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요약을 먼저 해보면 일요일날 미국이랑 이란의 협상이 결렬됐고 협상을 무려 21시간 동안 했습니다. 거의 밤새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1차 협상 테이블이 길어지니까 길어지면은 이거 뭐 생각보다 협상이 일단 잘 안 되고 있구나라고 사람들이 뭐 걱정을 하기도 했었는데 사실 미국에서 외신 나온 거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이게 나온 외신 반응을 보니까 협상이 끝나고 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미국이랑 이란이랑 서로 얘기하는 간극이 좀 커가지고 1차 협상 한 번에 끝내기가 사실 어려운 거였다 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어찌됐건 종전 기대감이 좀 올라갔다가 일부 반납을 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크게 반납하는 그림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일요일날 그러니까 증시가 안 열려 있을 때 결렬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럼 뭘 보면 되냐면 코인을 보면 돼요. 코인은 어차피 24시간 365일이기 때문에 코인 시장의 반응을 보면 되는데 걔네도 별로 안 내려갔습니다. 비트코인 한 3% 정도 뭐 이거밖에 안 빠지더라고요. 그걸 보고 이거 생각보다 시장이 별로 그렇게 큰 악재로 생각을 안 하나 보다 뭐 라고 생각이 뭐 일단 들었는데 주말에
있는데 오늘 국내 시장 그리고 미국 나스닥 선물 그리고 국제유가 움직임을 봤을 때도 뭐 딱히 뭐 그렇게 뭐 결렬한 것 치고는 괜찮은 움직임이었어요. 일단 방어력이 종전이랑 완전히 달라졌죠. 우리나라도 잘 버텼고 이거는 구조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서 중반부 넘어갈 때랑 구조가 좀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준비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날 미국 증시에서 어디가 움직였는지 이제 S&P 500 맵을 보게 되면 셌던 애들이 지금 여기에 몰려있죠. 엔비디아, 뭐 AV고 여기는 브로드컴이죠. 거기다 AMD 뭐 이런 애들이 괜찮았어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 마이크론, 샌디스크 이런 메모리 그 이제 생태계가 우리나라가 많기 때문에 삼전익스도 그렇고 그런 애들은 딱히 움직임은 없었지만 일단 반도체가 괜찮았던 건 맞고 그 외 나머지 섹터 이쪽에서는 딱히 뭐 그렇게 볼만한 섹터는 없었어요. 종합지수도 보합이었고 그리고 이게 협상이 진행되던 제가 토요일 거랑 협상이 결렬되고 난 이후 일요일이랑 오늘 나온 것까지 순서대로 보게 되면 이게 금요일이랑 토요일날 나온 거거든요. 미국 증시 괜찮았고 반도체가 좋았고 그리고 금요일날 아무도 관심이 없긴 했는데 전쟁 이슈 때문에 CPI가 나왔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CPI가 그냥 무난하게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3월 CPI가 좀 중요했던 게 뭐냐 전쟁이 2월 28일에 시작했기 때문에 2월 물가 PC나 아니면 CPI 데이터는 별로 안 중요해요. 왜냐 전쟁 시작 전이었으니까 별로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3월 데이터는 좀 중요합니다. 전쟁 이제 시작이 된 이후기 때문에 전쟁 때문에 물가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를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였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당연히 그냥 뭐 이게 시장 눈높이가 이미 먼저 좀 높아져 있기도 했고 잘 나왔어요. 그래서 CPI에는 딱히 뭐 걱정하거나 신경 쓸 거는 없었다라는 점. 그리고 토요일에는 무슨 얘기 나왔죠? 로이터에서 좋은 얘기가 하나 나왔는데 미국이 이란 자산이 전부 다 동결돼 있단 말이에요. 미국 제재 대상이기 때문에 동결 자산 풀어주기로 합의를 했다라고 얘기가 나와가지고 야 이거 협상 잘 되겠는데라고 했는데 백악관이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부인해가지고 이거는 해프닝으로 거의 끝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간 기준으로 협상을 언제 시작했나 봤더니 11일 토요일 밤 9시 이후에 시작을 했더라고. 이게 예정됐던 시점보다 조금 늦춰진 이유를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중간에서 중재국이 이제 파키스탄이 있죠. 파키스탄에서 투톱인 사람이 육군 참모총장 아심 무니르랑 제 총리 이제 샤리프 총리거든요. 그래서 미국이랑 이란 대표단이 가가지고 파키스탄 먼저 만나고 미국 대표단도 파키스탄 수뇌부 먼저 만난 다음에 이제 둘이 딜을 하는 이런 구조로 가가지고 시간이 여튼 좀 지연됐습니다. 어찌됐건 9시에 이후에 한국 시간 기준 시작을 했다는 거. 그리고 미국에서는 알려진 대로 벤스 부통령이 갔고 이란에서는 지금 최고 실권자로 알려진 갈리바프 국회의장 그리고 마라그치 외무장관 전부 다 총출동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측 대표단이 300명이었고 이란이 70명 정도. 이게 경호원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숫자가 좀 많아 보이는데 여튼 대규모 협상단이 갔습니다. 이란이 원하는 4대 조건은 쭉 읽어보시면 느낌이 오시겠지만 미국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조건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어제 뉴스를 보게 되면 파키스탄에서 협상이 끝나자마자 제이디 벤스가 자기가 이제 그 실무자로 참여를 했고 실무자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파키스탄에서 바로 긴급 기자회견 같은 거 성명문 같은 걸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 당연히 나와가지고 이란이랑 협상을 했고 나는 최고의 제안 우리의 마지막 오퍼다 파이널 오퍼를 제시를 했는데 이란이 끝까지 안 받아들이더라. 이란은 회폭이랄 생각이 없는 것 같다. 결론은 회담이 안 됐다. 난 돌아간다 하면서 그냥 미국으로 돌아갔죠. 21시간이나 했는데 안 됐어요. 그리고 이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글을 올렸죠. 한국 시간 기준으로 2시간 전에 올린 거고 그 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시장 영향 크진 않았는데 뭐였죠? 한국 시간 기준으로 오늘 밤입니다. 오늘 밤 9시부터 이란 해상을 봉쇄하겠다. 그럼 우리가 이거 봤을 때 처음 뉴스 보면 헷갈리실 수 있거든요. 이란이 자기 나라 앞바다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 중이죠 지금. 그러니까 자기들은 아니라고 얘기는 하는데 앞에 앞바다에 지나가는 배가 뭐 10척도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봉쇄가 맞는 상태인데 트럼프가 처음에 나왔을 때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이 봉쇄하겠다고 했어요. 아니 이란이 이미 봉쇄를 하고 있는데 미국이 또 봉쇄한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인 것인가. 처음에 좀 이해가 저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 좀 안 가셨을 수도 있는데 미국이 얘기하는 봉쇄는 개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란이 얘기하는 봉쇄는 우리한테 통행료를 내시든가 아니면은 여기 그
그 지나가는 선박들이 우리 배는 당연히 통과시키겠죠. 지를 거니까. 아니면 이란이랑 친한 나라들 거는 몇 개만 빼줄게. 그 외 나머지는 아무도 못 지나간다. 이게 이란의 봉쇄였고, 미국의 봉쇄는 그냥 정반대입니다. 이란이 수출하고 있는 석유를 전부 다 막아버리겠다. 그리고 이란의 통행료를 지불한 선박도 역시나 찾아낼 거고, 그럼 이란이랑 한편으로 보겠다는 뜻이니까 그 외 나머지 선박은 전부 다 통행을 하세요 라고 해서 이란이랑 정반대인데, 이게 왜 중요한 얘기인 거냐면, 얼마 전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 대통령 이제 체포 생포해가지고 뽑아내기 전에 베네수엘라 앞바다에다가 미 해군 쭉 갖다 놓고, 베네수엘라가 뭐가 문제냐면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가 그 약을 미국에다 던지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바다에 이제 군함들 정박시켜 놓고 그 약 밀수하는 거를 전부 다 막았었죠. 막 그냥 체포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폭파시켰습니다. 미사일 쏴가지고.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얘네가 제재를 받고 있음에도 지들이 생산한 원유 중국으로 대부분 미수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기름 수출하려면 유조선이 바다로 나가야 되는데, 베네수엘라 유조선을 미국이 그냥 납포해서 기름을 먹어버렸죠. 그러니까 저런 방식을 했는데 베네수엘라 모델이랑 똑같은 방식을 이란에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란이 원유 생산량이 생각보다 많아요. 한 2,300만 배럴 정도 원래 되는데 그 중에 90%를 중국으로 미수출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얘네가 수출하는 양이 하루에 한 170에서 한 180만 배럴 정도 되거든요. 이거 되게 많은 양이에요. 근데 미국이 이란이랑 전쟁을 2월 28일에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중국으로 원유 수출하는 거 안 건드렸던 거 아세요? 그냥 하는 거 알고 있었는데 그냥 내비뒀어요. 왜냐면 미국은 유가가 튀는 거를 싫어하는데, 이란이 중국에 밀수출하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것까지 차단을 해버리면 유가가 더 튈까봐 알고 있는데 안 한 거였습니다. 근데 이것까지 막겠다는 거거든요. 참고로 이란 재정 수입의 60-70%가 중국으로 이란 저 원유 수출하고 저런 거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란이 안 그래도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중국으로 수출까지 막아버리면 그냥 쉽게 말해서 굶겨 죽이기 전략입니다. 베네수엘라한테 썼던 방식 그대로 쓰겠다는 거죠. 그 말은 단기적으로 유가가 튀는 걸 용인해서라도 이란 말려 죽이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11시부터 이란 해산을 봉쇄하기 시작하고, 비난을 오가지 않는 배는 통과는 그냥 해라. 이란의 통행료 지불하면 너도 이란이랑 한편으로 보겠다. 그래서 모든 선박을 차단하겠다. 그리고 기뢰 제거 작전도 이미 하고 있다 그러거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호르무즈 해협이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오만이고 여기가 호르무즈 해협이면 여기가 이란인데, 이게 지도상으로 보면은 여기가 해협 폭이 한 30km 정도 되기 때문에, 아니 이란이 무서우면 살짝 오만에 붙어가지고 딱 이렇게 조용히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거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유조선들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배 한 척당 막 VLCC 이런 거 있죠. 그런 애들은 배 한 척에 막 200만 배럴씩 실어가지고 수출해요.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그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 배 한 척이 들어오면은 우리나라 전체가 하루 쓸 양이 들어오는 거일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양인데, 그 배는 무겁기 때문에 배가 수심 밑으로 한 30m 정도 가라앉아서 항해를 해야 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수심이 얕은 배에서는 이게 통행이 안 돼요. 지금 얘가 바닥이 다 긁혀가지고. 그래서 보면 오만 앞바다 있죠? 오만 앞바다 같은 경우에 여기는 수심이 낮은 얕은 걸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구조적으로 이게 대형 유조선 지나가는 게 불가능해요. 근데 또 공교롭게도 이란 앞바다는 수심이 깊거든요. 그래서 여기로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그냥 묶어버리고, 미국 여기다 군함 갖다 놓은 다음에 이란 배 너 나가지 마. 이란이랑 관련 없는 배는 내 뒤로 다 나가라. 내가 나가게 해줄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뢰 제거 작전도 이미 시작했다고 하죠. 이것도 우리나라 언론 보도가 잘 안 나오는데, 이거 좀 특이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거 외신에서는 보도를 많이 했는데, 그게 뭐냐면 미국이 자꾸 여기서 때리니까 여기다가 기뢰 같은 거 많이 깔아가지고, 나 몰라, 뭐 더 지나가든지 말든지, 지나가다 뭐 기뢰나 밟으세요 라는 식으로 이제 이란이 대응을 했었는데, 미국이 기뢰 살포하는 선박들을 다 때려 부셨음에도 불구하고 몰래 기뢰를 이미 많이 깔았어요 지금. 근데 문제는 이란은 자기들이 기뢰 깔아놓고 그거 지금 어디 깔았는지 모릅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이 하도 때리니까 뭐 고속 수상전 같은 거 있죠? 그걸로 몰래 배 타고 나가서 두두두 하면서 뿌리고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급하게 뿌리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기뢰를 어디에다 설치했는지 좌표를 찍어서 기록을 해놨어야 되는데, 기록이 지금 이란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협상할 때도 미국이 호르무즈에 열라고 하니까 이란 외무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다고 하냐면, 전쟁 중에 일어난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우리 기뢰 설치했는데 어디다 깔았는지 모른다고 얘기한 거래요 저게. 그래서 외신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군함이 이미 들어가가지고 기뢰 제거 작전을 하고 있는데, 기뢰 제거의 전문인 소해함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여튼 어찌됐건 간에 기뢰 제거 작전이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트럼프가 그랬었잖아. 이번에 협상 잘 안 되면 이란 무슨 지옥으로 보내버리겠다고 맨날 얘기하는데 이란의 원유 시설이나 전력 인프라 같은 거 때리기까지는 부담스러우니까 아마 미국이 그냥 제한적으로 필요한 데만 딱딱 때리면서 이란 굶겨 죽일 것 같다. 이란 중국으로 수출하는 거 막아가지고 그런 얘기가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고 트럼프가 이게 오늘 장중에 나온 얘기인데 폭스뉴스가 또 보수 매체다 보니까 전화 인터뷰를 자주 한단 말이에요. 직접 또 출연하려면 왔다 갔다 하고 시간 오래 걸리니까. 여튼 생방송 전화 인터뷰 중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란이 협상을 아예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지금 걔네 군사력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때리면 죽는 애들이 무슨 카드가 있냐. 결국에 돌아와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조건을 다 들어줄 거다. 라고 미국은 얘기를 하고요. 이란 외무장관 아라그치가 이번에 협상에 직접 참여했었죠. 협상 갔다 와서 무슨 얘기했냐면 합의까지 딱 한 발자국 남아서 거의 다 됐는데 거기에 미국이 재 뿌렸다. 그래서 무슨 죄를 뿌렸나 하고 보니까 미국이 처음에 협상할 때랑 마지막에 말을 바꿔서 갑자기 축구로 치면 골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슛을 해야 골이 들어가는데 골대를 옆으로 옮기더라. 그래서 안 된 거지. 협상이 거의 90% 이상 끝난 상태였다. 그럼 앞으로도 협상이 계속 있을 거다 라고 이란에서 얘기하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딱 봤을 때 뭐야 1차 회담 결렬이라고 해놓고 안 끝났나 보네 이거. 그러면서 오늘 오후에 가장 따끈따끈한 뉴스로 뭐 나왔죠? 월스트리트 저널이 며칠 안에 2차 회담이 열릴 거고 회담하기 전에 2주간의 추가 휴전 연장을 논의할 것 같다 라고 오늘 오후 한 2시간 정도 전에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분명히 미국 현지 시간 기준으로 4월 8일이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이었어요. 이때 그 미국이 했던 얘기가 있거든요. 아니, 이거 한국 시간 기준이죠. 미국 시간 기준 4월 7일이고 어찌됐건 간에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2주 동안 이란 공격을 자기가 유예를 하겠다, 휴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여기서 2주 더 하면 한국 시간 기준으로 14일 더 하면 되니까 4월 22일 수요일 오전 9시란 말이에요. 그럼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표면적으로 지금 휴전 상태가 유지 중인 겁니다. 지금 1차 협상이 결렬됐지만 그러니까 당분간은 공격이 없는 건가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전쟁권한법 아시겠지만 대통령 의회 승인 없이 전쟁한 거는 60일이래 끝내야 되거든요. 그럼 4월 말이에요. 그럼 결국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2차 협상 가는구나. 1차 결렬됐다고 시장이 그래서 영향을 별로 안 받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유가 튄 거 보면 아침에 튀어서 한 뭐 104달러 뭐 여기까지 튀었는데 뭐 추가 급등 없이 그냥 누워 있었고요. 오늘 장 끝날 때 제가 방금 확인한 거 기준으로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한 0.68인가 7인가 별로 안 빠져요. 그래서 결론은 시장에 영향이 별로 없더라. 그리고 뭐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좀 이란에서 안 좋은 얘기가 나오더라도 시장이 방어력이 좀 좋아졌다. 왜냐? 맨날 똑같은 얘기 나와가지고 같은 얘기하면 양치기 소년처럼 악재가 계속 나와도 시장이 별로 반응을 안 하거든요. 러우 전쟁 처음 시작하고 나서 길어지니까 아무 얘기 안 나오는 것처럼 그런 구조로 이미 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이 아까 코스닥이 플러스 한 0.5% 정도 올라왔고 뭐 세진 않았는데 지난주 금요일에도 그렇고 이렇게 종합지수 대비해서 탄력이 좀 세게 붙는 애들이 이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전체가 다 세진 않아도 수급이 걸리면서 강하게 올라오는 종목들이 한두 개가 이제 추가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한 걸 보면 이제 급락해가지고 지수 때문에 빠지는데 아무 영향 없는 애 좋은 애니까 본업에 영향이 없어가지고 그런 애들 비중을 좀 늘려놓은 애들이 있는데 돌아가면서 오늘도 급등하면서 체육 메워진 애들이 있죠. 물론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에도 그랬고 수급은 뭐 잘 걸리고 있고 이번 주에는 제가 들고 있는 종목은 사실 이번에 조정 나와서 추가 매수를 이미 이 정도면 다 해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규로 한두 개를 사서 좀 모으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어찌됐건 간에 오늘 움직인 애들을 한번 쭉 살펴보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결렬이 된 거는 맞긴 맞으니까 전쟁 수혜 테마가 반등이 있었겠죠. 대표적으로 알루미늄 관련주, 비료 관련주 아니면 뭐 골판지 포장재, 종이 포장재 뭐 그런 애들이죠. 그래서 오늘 알루미늄 쪽은 무조건 남선 알루미늄이 대장이기 때문에 얘는 조절 거의 없이 그냥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오늘도 급등해서 상한가였죠. 일단 더하면 조일 알루미늄, 알루코 이런 애들이고 제가 얘네는 볼 때마다 얘기하지만 이란전에 뭔가 끝나는 그림 나오면 그러면 시세가 당연히 똑같이 끝나는 애들입니다. 호르무즈의 옆 앞바다로 알루미늄도 사실 많이 지나다녀요. 그것도 그렇고 이란이랑 걸프만에 있는 국가들이 알루미늄 제조 시설이 좀 많이 부서지기는 실제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애들이 좀 대장 테마로 되고 있는데 앞서 얘기한 대로 전쟁에서 뭔가 끝나는 그림 나오면 얘네 바로 끝납니다. 거기다가 비료 관련주, 남해화학 조비
비료에 들어가는 중요한 성분이 어차피 천연가스 부산물로 나오기 때문에 천연가스 뭐 지금 수급에 좀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비료 수급에도 문제가 있죠. 그리고 남해약 조비 아니면 이제 플라스틱 탈플라스틱 관련주는 종이 포장재 뭐 이런 거니까 뭐 심대양재지 대림 포장, 뭐 대형 포장, 뭐 이런 애들이죠. 그래서 오늘 움직인 전쟁 수혜 테마는 뭐 이 정도더라. 아침에 결렬됐다고 하니까 방산도 좀 괜찮았는데 방산은 뭐 작년 때쯤 대부분 반납을 해가지고 뭐 특이 사항은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 특징주 몇 개를 보면 LS 일렉트릭 얘가 이제 전력설비 안에서 초고압 변압기라고 하면 한 3대장 4대장 정도 보는데 얘 LS 일렉트릭이랑 효성중공업 뭐 HD 현대일렉트릭 더하면 뭐 일진전기 특수변압기로 하면 산일전기 뭐 이런 애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게 저 주식 분할 때문에 정지돼 있다가 오늘 거래가 풀렸는데 그냥 바로 신고가 찍어버리는 그런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효성중공업 현대일렉트릭 이렇게 같이 놓고 보면은 신고가 갔다 온 게 얘 갔다 왔죠. 얘도 갔다 왔었죠. 이제 신고가에 얼마 안 남았고 얘 지금 딱 걸려있죠. 4월 13일 오늘이니까 딱 이제 뚫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얘네는 뭐 크게 보면은 거의 그게 그거라서 더하면 산일전기, 일진전기. 오늘 산일전기 급등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전쟁 영향을 별로 안 받으면서 실적이 무난하게 가장 잘 찍히는 게 이런 애들이라고 얘기를 엄청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이쪽은 저도 좀 채워놔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여튼 그런 상태고 거기다가 더하면은 사실 오늘 대장 섹터는 하나만 꼽으면 통신 장비가 맞기 때문에 얘네를 또 볼게요. KMW 아니면 OE솔루션 대표적인 거 HFR 뭐 이런 애들이 예전에 그 통신 장비 시세 나올 때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애들이고 여기다가 뭐 테마 색깔 짙어가지고 붙은 게 뭐 그 광통신 머큐리 코이버 뭐 이런 거나 더 시총 작은 것까지 가면 기산텔레콤, FR텍 이런 거 나오거든요. 얘네는 이제 시세 이거 잘못 걸리면 왜냐면 당장 얘네 숫자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앞에 봤었던 전력설비는 아이덴티티 자체가 수주장고랑 실조이기 때문에 걔네는 숫자 보면 아주 편하게 갈 수 있는 애들이고 이런 애들은 이제 시장 위험 해지하는 위험을 회피하는 그런 구조로 쓰기에는 좀 괜찮은 테마들이긴 하죠. 솔직히 저는 통신 장비를 제가 넣으려고 한 두 종목 정도 그나마 제일 괜찮은 애를 빼놨는데 1순위는 아니에요. 통신 장비까지는 제가 많이 살 생각이 없어가지고 전 사면 또 많이 살 수 있는 애를 좀 넣으려고 하는데 테마색이 워낙 쉽고 당장 숫자가 안 나오고 그 광통신이랑 뭐 AI 랜 뭐 이런 거 테마라서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당장 숫자 안 나오는데 테마 색깔 짙으니까 비중 실어버리는 진짜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는 뭐 많이는 하더라도 1순위는 아니어서 아마 안 하지 않을까 아니면 해도 조금 할 것 같은데 여튼 오늘 대장 얘네였으니까 일단 본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얘기했던 게 스킨 부스터였죠. 스킨 부스터 1세대가 당연히 리쥬란이고 리쥬란이 파마리서치 거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차세대 스킨 부스터 투톱이 이제 LNC 바이오랑 그리고 한스 바이오메드죠. LNC 바이오께 이제 리투오 한스 바이오께 셀르디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전에 이제 NNC 좋아가지고 NNC는 우리도 매매를 많이 했기 때문에 NNC 노래를 부를 때 제가 했던 얘기가 있었죠. 파마 리서치를 하면 안 된다고. 하여튼 파마는 최근에도 많이 깨져 있는데 파마 리서치의 메인은 당연히 리쥬란이잖아요. 그러니까 리쥬란이 사실 피부과 시술에서 나오는 이제 그 가성비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 가격은 어떤지 통증은 심한지 안 심한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보면 가격도 뭐 중요하겠죠. 효과도 중요하고 근데 리쥬란이 진짜 괜찮은 게 맞기는 한데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보는 뷰가 다르겠지만 저도 피부과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 입장으로 리쥬란은 솔직히 맞기가 싫습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전 맨정신에 맞을 수가 없는 제가 그랬었죠. 이거 맞으시는 여성분들 맨정신에 하시는 게 정말 존경스럽다고 진짜 엄청 아프거든요 이거. 그래서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기도 하고 얘는 1세대여서 솔직히 지금 리쥬란이 안 팔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엄청 지금도 잘 팔리는데 그냥 얘가 봤던 이제 밸류에이션에 이제 프리미엄이 있겠죠. 야 스킨 부스터는 그냥 얘다라는 게 이제 새로운 애들이 나와가지고 대체제가 많이 생기니까 얘 붙었던 프리미엄이 좀 빠진 거지 리쥬란이 안 팔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이게 좋은 주식이랑 좋은 회사는 또 다르기 때문에 좋은 주식의 관점으로 보면 얘네가 당연히 훨씬 낫죠. 그리고 얘네도 최근에 또 많이 빠졌는데 얘네가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설명을 좀 많이 해가지고 추가 설명은 안 할 건데 뭐 얘네도 고개를 좀 잘 들고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럼 오늘 바이오 중에 좀 특징들하고 하면은 뭐 IM 바이오로직스 아니면 카나프 테라프릭스, 알지노믹스 얘네도 얘기를 많이 했던 애들이 있죠. 신규 상장 바이오 애들 중에 이런 애들이 많이 올라올 거라고. 얘네 보면은 카나프 오늘 장중에 플러스 13% 얘가 장중에 플러스 17% 올라오죠. 중요한 거는 얘네 무제로입니다. 오늘 아무 제로도 없거든요. 원래 이런 애들이 올라올 때 탄력이 이래요. 그리고
이 사실 뭐 최종 목표가는 좀 생각을 좀 깊게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움직이는 거 보면서 이런 애들이 좀 몇 배 이상 갈 수 있는 애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이런 데에서 뭐 저런 애들 그리고 무난한 선택지로 보면은 에이프릴도 참 매매를 전 많이 했던 종목인데 엄청 오래 들고 있었거든요. 우리 에이프릴 지금은 다 팔아서 없긴 한데 우리 평단을 여기 17,000원, 18,000원 그 대기업의 최상단이 17,000~18,000원을 기억하는데 여기도 이제 존버를 너무 오래 해가지고 어때서 꼭지는 물론 못 팔았고 한 여기쯤부터 이제 다 던졌는데 이렇게 올라도 3배죠. 여튼 에이프릴은 지금도 괜찮습니다. 얘는 제가 다시 살 생각이 있는 종목이고 근데 호가가 너무 얇아가지고 이건 거래량이 많지는 않으니까 좀 많이 사기가 좀 그렇긴 한데 중에다 리가캠, 오름 테라퓨틱, 보로노이 아니면 ST팜 뭐 이런 애들이 있겠죠. 그래서 얘네도 다 괜찮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바이오 안에도 괜찮은 애들이 좀 많다. 오늘 센 거 특징주 보면 뭐 메디포스트 뭐 이런 거 앙스텐 바이오텍 뭐 이런 애들이 사실 줄기세포 계열이 많아가지고 얘네가 좀 많이 올라오던데 얘네도 괜찮은 종목 많죠. 여기다 더 멀리 가면은 또 뭐 한올바이오 같은 애도 있고 오스코텍 같은 애. 한올은 여기 사실 제가 우리 장중에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이날 나온 장대음봉이 IMVT 1401 그거 임상 망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1401이 사실 그렇게 중요한 애는 아니기 때문에 얘는 이게 올라와야 맞는 건데 아직 수급이 안 붙더라고. 근데 어차피 저게 시간 문제고 순서 문제라서 그냥 올라온다고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바이오를 한 5개 종목 정도 들고 있는데 두세 개 정도는 하루에 막 10%씩 쏘면서 빨리 올라오는데 나머지 2개가 안 올라오니까 이거 버려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어차피 순서 게임이라 예를 들어 1번부터 5번 종목이 있으면 우리 들고 있는 게 이런 구조로 움직이거든요. 1에서 5번이라고 했을 때 1번이랑 2번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3, 4, 5번이 누워있으니까 이게 안 좋은 게 아니고 다음 날은 4번이랑 5번이 갑니다. 1번, 2번이 눕고 결론적으로 이런 식으로 내가 들고 있는 게 딱히 문제가 없으면 이런 구조로 올라와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안 된다 그럼 문제가 좀 있기는 한 건데 여튼 지금까지 보면은 이런 구조가 사실 정상입니다. 왜냐 섹터 자체가 통으로 엄청 세가지고 쏘면은 1번부터 5번이 같이 가겠죠. 근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난주 금요일이랑 오늘이 이 섹터가 통으로 센 날이 아니에요. 섹터가 통으로 셌던 건 오늘 통신장비였습니다. 얘네가 사실 일반 업종 중에 뭐 잡테마주 이런 거 빼고 일반 업종 중에 2월 28일 이번에 이란전이 시작한 이후에 지금 한 달 반 정도 됐으니까 그 한 달 반 통계를 전부 다 찍어가지고 보면은 지금 얘네가 대장이 맞아요. 계속. 근데 이쪽은 비중을 저는 많이 실으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하더라도 좀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순환매 사이클을 돌면서 한쪽 섹터가 세진 않아도 이런 식으로 1, 2번 올렸다 4, 5번 올리는 저런 구조로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아주 높겠죠. 그래서 저런 구조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뭐 이 얘기 정도만 업데이트하면 돼서 뭐 더 대단한 얘기 할 만한 거는 없고 그리고 여기 그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했던 얘기가 있는데 이거를 한 번 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AACR 이분이 묻혀가지고 아무 얘기도 안 나오긴 하는데 이번 주 금요일에 또 행사가 진행된다는 점 그리고 여기서 추가된 종목들이 몇 개 있어서 확인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안에서 중요 데이터 나온 애들 전 이게 내용만 보면 사실 알지노미스가 대장이 맞기는 한데 이게 이번에 발표되는 내용만 보고 투토파 찍으면 얘네 둘이 맞거든요 사실. 그리고 더더하면은 오름이랑 온코닉 뭐 와이바이오 카나프 뭐 이 정도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런 애들 중에 이미 수급이 붙는 애들 있죠.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애들 중에 지난주 금요일이나 오늘 급등한 애들 지금 많이 섞여 있습니다. 이미 이제 반영을 선반영으로 땡기기 슬슬 시작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날 드디어 며칠 행사가 안 남았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고 관련주들 움직임을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이 정도만 얘기하면 돼가지고 다른 거 뭐 대단한 거는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 아주 임팩트 있게 28분밖에 얘기를 안 했는데 할 얘기를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간 기준 오늘 밤 11시에 통제를 시작하기 때문에 통제하는데 이란이 개기면 완전 헬로 또 지옥으로 보낸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휴전은 정확히 말하면 다음 주 수요일 오전 9시까지 한국 시간 그리고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또 보고 있어야 되긴 하지만 아주 다행인 거는 시장의 방어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점 엄청나게 좋아졌죠. 좋은 의미로 한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뭔 얘기만 나오면 무슨 맨날 사이드카 걸려가 코스닥 무슨 마이너스 5%막 코스피 마이너스 6 막 이렇게 내려가다가 또 올라오면 또 사이드카 내려가면 이거 사이드카는 벌써 올해 들어서 10번이 넘게 걸렸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똑같은 이란 얘기가 나와서 악재가 나오면 이렇게 빠지고 호재가 나오면 이렇게 오르고 이렇게 움직였다면 지금은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구간에 그냥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란 건 보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보기 싫어도 한국 주식 하는데 왜 미국 뉴스 파키스탄 걸 자꾸 보고 있어야 되나? 그냥 보셔야 돼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업데이트를 계속 해드릴 테니까. 그리고 집중해야 되는 거는 이란 거는 그냥 업데이트만 하면 되고, 집중해야 되는 거는 내가 들고 있는 종목에 뭐가 있는지 그거를 잘 보고 계시면 알아서 순환매 돌아가면서 걸리면서 그냥 시간이 뭐 금방 지나가지고 어차피 그냥 다 올라와 있을 거라 별로 저는 걱정할 게 솔직히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고생 많으셨고, 제가 개별 종목에서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날이 금방 오게 될 겁니다. 그냥 뭐 눈대중으로 한 번씩 쭉 훑어보고 말잖아요. 요새는 그냥 이런 식으로 붙으면 된다고. 제가 오늘 장중에도 신한 금요일에도 했던 얘기가 그냥 이렇게만 되면 돼요. 잘 붙고 있네요. 됐어요. 오늘 끝. 그냥 이런 식으로 사실 이미 다 있으니까 거기 안에도 수급이 걸리는 거 보면 되는데 뭐 잘 걸리고 있죠. 그럼 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세게 붙으면서 개별 종목 얘기를 많이 하는 날이 금방 올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건 그 전에 이미 다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 들고 계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다음 주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